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마치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이끌리는 그런 사랑 말이죠. 그게 당신의 매력적인 미소나 재치 있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 떨림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랑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갑작스러운 불꽃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아주 섬세한 영혼의 춤과도 같죠. 융은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깊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모나 가머니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 즉 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내면의 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에 관한 융의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이끌리는 걸까요? 왜 당신은 마치 운명처럼 누군가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투사 프로젝션라는 개념과 무의식의 이미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파헤쳐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겉모습을 넘어 인간 영혼의 신비로운 구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건 운명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걸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하며 그 깊은 두 가지 이유를 알아보고 사랑과 자기 자신 그리고 온전해지는 과정에 대한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생각의 횃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였던 칼 융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20세기 스위스의 심리학자 융은 평생을 바쳐 무의식의 비밀을 탐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꿈들이 얽히고 설켜 진정한 나를 만드는 그곳을 말이죠. 영화 속 로맨스처럼 우연과 장미꽃으로 가득한 사랑이 아니라 융은 사랑을 깊은 심리적 과정이자 영혼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공시성 싱크로니시티, 즉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모든 타이밍이 완벽했던 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연락이 오고 대화를 나누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지죠. 융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과 상대방의 무의식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좀처럼 열어보지 않는 어두운 방들이 있는 오래된 집에 비유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차마 마주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방 중 하나를 건드리면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비친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항상 통제하며 살던 한 여성이 규칙 없이 사는 자유로운 예술가에게 이끌렸던 마이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가 마치 새로운 바람처럼 느껴져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당신은 상대방이 결핍된 부분, 즉 그들의 영혼이 깨닫지 못해도 갈망하고 있는 퍼즐 조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신감, 규칙에 억눌린 창의성, 혹은 상처로 인해 잃어버린 따뜻함 같은 것들 말이죠. 당신이 그들이 동경하는 그런 자질을 보여줄 때 그들은 당신 안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에 묻혀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끌림은 어둠 속의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신중하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던 사람이 당신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 순간 자유롭고 거침없이 웃고 떠드는 당신을 보며 그들은 마치 빛을 쫓는 나비처럼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유와 생명력입니다. 계획대로만 사는 엔지니어, 남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여주죠. 그는 업무부터 일상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삶의 색채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 린을 만났죠. 린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남은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고 마치 꿈조차 꾸지 못했던 다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 같았죠. 둘은 사랑했지만 남은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은 린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다준 자유로운 느낌이었다는 사실을요. 린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세계를 떠돌며 유목민처럼 살고 싶어 하자 남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빈 방에 홀로 서서 그녀를 따라가고 싶은 갈망과 익숙한 안전함을 버릴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보내주었고 밤마다 눈물을 흘렸지만 린은 그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남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기를 쓰며 불확실함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린에게서 사랑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이 억눌러왔던 창의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당신을 당신이 대변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성장을 꾀하기보다 당신에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투사의 위험성입니다. 투사에 기초한 사랑은 처음에 황홀함으로 시작되지만 현실을 마주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상상하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끌림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혹시 당신이 갈망하던 것을 가진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은 없나요? 그리고 관계가 끝난 뒤에야 사랑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내 마음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은 적은 없나요? 당신을 당신이 대변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에 보이지 않는 스승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영혼의 빈자리를 보여주고 그것을 채우도록 격려해 주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깨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을 비밀스러운 방들이 가득한 오래된 집에 비유해 보세요.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 들었던 이야기, 꿈꿔왔던 이미지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모든 남자는 내면의 여성성의 이미지인 아니마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는 내면의 남성성의 이미지인 아니무스를 품고 있죠. 이런 이미지들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첫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또한 문화와 신화 속 영웅, 여신에 관한 이야기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죠. 이 이미지들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감정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을 만나면 마치 꿈에서 걸어 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당신 특유의 비트, 말투, 혹은 에너지 같은 무언가가 있어 영원히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기자 하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사랑이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믿으며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텐을 만났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부드러움을 가진 남자였죠. 텐과 함께 있을 때마다 하하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할 것 같아 마치 스스로의 마음과 싸우는 기분이 들었죠. 융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테니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의 이미지인 아니무스를 깨웠다고요.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 무언가를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그들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닮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당신이라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위에 덧씌워진 신성한 환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라는 진짜 사람이 결점과 모순을 드러낼 때 그 환상은 깨지고 맙니다. 누군가를 완벽하다고 느끼며 사랑했다가 어느 날 그들의 실수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 놀랐던 적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그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위에 투사했던 이미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순간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혹시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항상 갈망하던 것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다라모. 이런 관계들은 뜨겁든 고통스럽든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핍된 것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아니마나 아니무스 이미지를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투사에 기초한 것임을 어떻게 알아채고 그것을 넘어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그 첫걸음이 바로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의 결핍된 부분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가?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 상대방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5가지 자질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는 겁니다. 이 자질들은 내가 내 안에서 키우고 싶은 모습인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예를 들어 상대의 자신감을 사랑한다면 당신 역시 스스로 그런 자신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다정함에 끌린다면 그건 아마 과거의 엄마나 스승님처럼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그 기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자기 성장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나를 완성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동경했던 그 좋은 자질들을 직접 내 안에 길러보는 겁니다. 상대의 창의적인 면이 좋다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상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면 삶의 시련에 맞서며 스스로 단단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상대방과 나 자신의 결점까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은 환상이나 두려움이 아닌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잠시 과거의 연애를 떠올려 볼까요? 혹시 이상적인 이미지에 빠져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은 없나요? 그 이미지가 깨졌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경험들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정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칼 융이 말하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나타나 여러분 안에 숨겨진 창의성의 불씨를 지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뼈 아픈 두려움을 자극해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하게 합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겠지만 그 상처야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말해주는 인생의 훈장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영혼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통합해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짧은 인연이든 긴 인연이든 우리 곁을 스쳐간 모든 관계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주가 우리를 진짜 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주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사건들인 셈이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여러분의 어느 부분을 깨닫게 해 주었나요? 기쁨이든 눈물이든. 사랑은 항상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보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칼 융과 함께한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겉모습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2가지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들이 갈망하지만 미처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 즉
그들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자유나 자신감, 혹은 창의성을 대신 투영하고 있는 존재니까요. 동시에 여러분은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자던 아니마나 아니무스라는 원형을 일깨웁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과 꿈,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설계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융이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떨림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내 잠재력과 두려움, 그리고 깨진 마음의 조각들을 비춰줍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완성해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관계를 통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깨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사랑했던 그 자질들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길러보세요. 상대와 나의 결점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할 때 환상이나 투사가 아닌 이해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사랑은 빛과 어둠을 조화롭게 통합하여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개성화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특별한 인연은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었나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생각의 횃불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함께 영혼의 탐험을 떠나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 그 불꽃을 계속해서 환하게 피워나가시길 바랍니다.